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 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CNN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CNN 아키텍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부터 좀 범상합니다. CNN 건축, 아키텍처 건축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CNN이 과학이냐 건축이냐 과학이냐 예술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CNN을 설계, 건축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CNN 설계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CNN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다. CNN 건축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다.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NN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는 많이 보셨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CNN, RNN, DNN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N은 시각, LSTM, RNN은 기억, 시간, 시계열 등 이렇게 해서 시공간이 정해지면 그래서 그걸 판단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게 인공지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NN을 하는데 사과 그림 어제 보여줬다시피 CNN이 뭐냐 하니까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CNN이 봐서 쭉 보고 이거 필터 한 장,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필터 두 장, 한 번 더 보고 필터 세 장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네가 이거 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필터 사이즈를 큰 거를 할래, 작은 거를 할래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칸씩 스라이드를 하나씩 움직일래, 두 개씩 움직일래 이런 겁니다. 이렇게 메모리 양을 작게 쓰려면 스라이드를 듬성듬성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복층으로 만들어서 그걸 압축해서 본다. 이게 CNN의 근본 개념입니다. CNN이 나온 거는 고양이를 관찰했을 때 고양이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CNN이 CNN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동물의 시각에 대해서 그래서 전번 시간에 잠자리가 모자이크로 수만 개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CNN이 우리 이미지 인식의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발전을 이룬 거다. 그래서 CNN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번 강의에서는 스탠퍼드 강의 렉처 5를 했는데 오늘은 렉처 9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CNN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CNN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 CNN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리넷이 나왔을 때 이제 CNN을 처음 쓰면서 나온 건데 이게 1998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 하나를 가지고 이거 계산해서 한 점을 찍고 또 필터를 또 해서 한 점을 찍고 한 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필터를 써서 또 하나를 만들고 또 한 장을 만들고 필터를 써서 또 한 장을 만들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그런 게 이제 CNN입니다. 여기 왜 컨볼션 이름을 붙였냐면은 요 필터하고 이미지를 곱했다, 합성곱시다 해서 CNN. 컨볼션이라는 건 수학적 정의가 있지만은 그 이름이 멋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빌려와서 곱했다. 이미지하고 필터 곱했다. 곱해서 집어넣었다. 컨볼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참 이 사람들이 이름을 참 잘 짓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렉스 넷이 2012년도에 비로소 CNN의 효능성을 입증하게 되는데 엠네스트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면서 이제 CNN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CNN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빨간색이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은 하나, 둘, 셋, 넷, 5개 쓰고 중간에 풀링, 맥스 풀링 하면 쓰고 맥스 풀링 하면 쓰고 이제 마지막에 68
풀링 커넥터를 쓰고 있는데, 맥스 풀링은 이제 파라미터 변수가 아니니까 빼고, 그러면은 신경망이 몇 층인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이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11x11 필터를 썼는데 상당히 큰 필터라고 생각돼요. 뭐 보통 3x3, 5x5 쓰는데 96장을 썼을 때 이 볼륨 사이즈가 디멘션 크기가 얼마냐 하니까 35K, 35,000K 파라미터가 들어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칸레이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뭐 중간 좀 스킵한 것도 있지만은 세칸레이에서 풀링에 대해서 보면은 풀링도 이제 풀링할 때도 필터를 쓰는데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이제 강의 시간에 파라미터가 몇 개냐? 여러분 이제 답을 주셔야 되는데 파라미터가 몇 개겠습니까? 파라미터가 W가 몇 개겠습니까? 풀링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네요. 파라미터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거지 파라미터는 W 값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W 값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풀링은 신경망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계산량인데 파라미터는 제로입니다. 좀 재밌는 문제죠.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은 문제 같아요. 그렇다서 알렉스넷을 보면은 이제 96개를 쓰고 있고 11x11로 되어 있고 이제 풀링을 쓰고 있고 컨볼루션이 256개를 쓰고 상당히 많이 쓰네요. 256개 쓰고 있고 5x5 필터를 쓰고 있고 이렇게 쭉쭉 내려서 또 4096개 풀링 커넥터 뉴런을 쓰고 있고 뭐 대충 봐도 변수가 억수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었냐 하니까 렐루를 쓰고 있고 노멀리제이션 레이도 하나 들어가 있고 헤비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이라는 기능 데이터량이 많고 드랍아웃은 0.5를 쓰고 있고 배치 사이즈는 128을 쓰고 있고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모멘텀을 0.9로 쓰고 있고 모멘텀 이런 거 뭐 대충 아시죠? 뭐 1이 기준이고 뭐 빠르면 1.2 뭐 이런 거고 러닝 레이트 2에 이상. 그런데 잘 안 맞을 때는 플래트가 이렇게 수렴이 안 할 때는 손으로 조작한다. 이게 좀 캐치네요. 뭐 자동으로 들어가야지 손으로 또 안 들어가면 자기가 좀 조작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간에 매뉴얼리 했다. 이건 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L2 뭐 웨이트를 뭐 레귤라이제이션 뭐 이런 거 했다. 7개 양상불 CNN 양상불을 썼다. 7개를 써서 양상불인지 뭐 다른 또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7개를 썼다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에러가 뭐 18.2에서 15.4로 줄어들었다. 이게 CNN 알렉스넷의 근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컨볼루션을 5개 썼다. 5개 쓰면서 이제 이 컨볼루션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검증된 알렉스넷이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 다시 알렉스넷 나오는 건데 이게 하는데 이게 보면은 뭐 컨볼루션 뭐 풀리 있는데 GPU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GPU를 서로 뭐 어떻게 병렬 처리하면서 획득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전작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상당히 잘 모릅니다. GPU를 갖다 병렬 처리하고 GPU를 어떻게 연결하고 모르는데 뭐 걔들이 뭐 알파고 할 때 뭐 그 컴퓨터 1000대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지하실에서 획득하는데 뭐 그런 건 전작가 사람들이나 뭐 해로 통신하는 사람들이 아는 건데 저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하튼 컴퓨터를 많이 썼다 하는 것만 GPU를 뭐 대충 많이 써갖고 뭐 연결했구나. 이거 하는 계산하는데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퍼스트 CNA가 나왔어요. 그래 나오고 나니까 야 이거 좀 발전해서 VGG라는 게 나와가지고 나는 좀 19개 뭐 이렇게 구글넷에 대해서 뭐 또 151에는 뭔데 이 점점 깊어지 이제 신경망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슨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CNN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어졌다. 이게 8층 내였는데 19층, 22층 더 깊어졌다. 더 깊어지면은
좀 문제가 많겠죠. 뭐 이미지 로스가 되든지, 뭐 이미지가 전폭이 되든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든지, 이미지가 사라진다든지, 뭐 그랜드가 사라진다든지 등등등 문제가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보면은, VGG 19는 19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VGG는 16개가 되는 것 같고, RX는 8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VGG 특징은, 스몰 필터를 썼다. 이런 겁니다. 그러고, only 3x3 convolution을 썼다. 여기 보시면, 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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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3인데, 아까 저 봤을 때는 얘는 11x11로 엄청난 필터를 썼는데, 작은 이제 필터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걸 쓰면 좀 섬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작은 걸 쓰면 왜 좋은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작은 걸 쓰면서 이제 깊게 했다. 이게 VGG입니다. 그래, VGG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네. 뭐, 좀 작게 쓰면 어때? 뭐, 이게 3x3인데, 5x5면 어떻게? 16 대신 20개 하면 어떻게? 뭐, 이거는 뭐, 약간 뭐, 추론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왜 문제에서 왜 조그만한 필터 3x3을 쓰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리셉티브 필드가 이제 이게 3x3으로 했으니까 또 효과적인데 왜 그래 됐느냐? 이제 이걸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메모리 개수는 뭐 150개 3.2메가 해서 파라미터는 여기 인풋은 제로고 파라미터 개수는 파라미터가 W 값인 것 같은데 폴링 파라미터가 제로고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쭉 따라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이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통찰, 뭐 직관, 뭐 이런 예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프로그램 짜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여하튼 간에 보면은 뭐 엄청난 파라미터가 들어가고 뭐 이래서 돌리기가 만만찮겠다, 메모리가 만만찮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미지 한 개당 96메가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고 파라미터가 138 파라미터가 메가 파라미터가 들어가시니까 엄청나게 헤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 GPU 한두 개 가지고는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뭔가 하면은 많은 메모리의 대부분을 초기에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를 보면 여기 뭐 K인데 여기는 3.2메가를 쓰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폴리 커넥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폴리 커넥터를 없애자 이거 파라미터를 없애자 하긴 나중에 제한이 되는데 야 그러면 메모리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웨이트는 여기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수정해 보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참 재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좀 꼼꼼해서 소위 바둑 둘 때 이런 얘기 하자면 비슷비슷하면 한 집 내기, 한 집 이긴다, 반집 이긴다 막 하는데 프로들은 그거 잘 알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 눈 터지는 계가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계가를 막 해가지고 0.5집 이겼다, 반집 이겼다, 한 집 이겼다, 눈 터지는 계가를 막 해야 되는데 눈 터지게 봐서 이걸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걸 400에서 200으로 줄일 것인가 막 연구를 하는 또 이것만 또 한 세상이겠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VGG가 오다가 구글에서 보면 구글도 또 만만찮은 또 회사 아닙니까? 구글에서 야 우리도 또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구글이 또 뭐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을 냈는데 구글을 보는 순간 상당히 재밌다. 참 재밌다. 구글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고민한 적이 확 드러나요. 첫째 보시면 신경망이 옆으로 퍼져 있어요.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렉스넷 할 때는 신경망이 뭐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직렬로로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직렬로 해서 뚝뚝뚝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또 밑에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직렬 같아요. 직렬 같은데 얘는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뭐 모아서 이렇게 가는 건데, 모아서 가는데, 여기서 해서,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래 가고, 뭐 이렇게,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래 가고, 모아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퍼졌다가 모였다가 하고, 퍼졌다가 모였다가 하고, 이래.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인셉션이라고 그러는데, 인셉션, 그러니까 인셉션, 뭐 집어넣는 게 인셉션이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었다는 게 인셉션. 프로그램 짜기 좋아요. 이렇게 인셉션 해놓으면 복사해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좋은데, 이거 직렬을 갖다가 병렬로 봤다. 아,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구글에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직렬을 병렬을 봤다. 그래, 이게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원바이원으로 필터를 보다가, 3x3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쪼매하게 원바이원 이렇게 보다가, 그거 한 장 하고, 그 다음에, 3x3 큰 걸로 또 한 번 보고, 또 5x5 더 큰 걸로 한 번 보고, 합쳐서 이가 요서 상세히 봤을 때, 중간쯤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합해서 니가 왜 생각할래?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 병렬 같아요. 아, 이걸 딱 본 순간, 야, 이 사람들 고민 많이 했다. 직렬로 보지 말고 병렬로 해서 또 본다. 그러니까 그걸 병렬 가다가 병렬을 또 직렬로 연결해 놨다.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구글넷이 참 재밌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뉴럴 신경망을 뭐 직렬이든 병렬이든 뭐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폴리커넥터 레이를 안 썼다. 그렇게 아까 얘기해서 폴리커넥터가 변수가 많은데 그걸 안 썼다. 그러고 변수들이 작다. 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상세한 건 이 강의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셉션 모델을 빼내와서 봤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병렬로 들어갔습니다. 원바이원 들어간 것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그걸 인셉션 모델이다. 이게 이제 그냥 나이버 초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이 문제가 뭐냐 질문에서 홀드 프로블럼 이게 연산작용이 복잡하다. 이 굉장히 연산작용이 복잡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해결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또 고민을 했어요. 고민한 흔적이 또 보이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1x1, 3x3, 5x5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필터 이 종류로 이렇게 막 박아서 이거 합을 어떻게 하려 하는 게 인셉션 모델인데,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디멘션 차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쓰고 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이미지가 픽셀로 이제 픽셀이 있으면 이렇게 픽셀이 있다고 보면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요 한 개를 봤기 때문에 한 개를 봐서 또 하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 한 개를 보고 또 한 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넘어온 건 복제인데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대로 본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바이원 컨볼루션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디멘전 축소할 때 상당히 유용하신다. 이 깊이가 만약에 64면은 32개로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32장으로 요약해서 본다. 이걸 64장의 깊이를 32개로 본다. 32개를 봤는데 어떻게 봐지는지는 잘 모르죠. 얘를 갖다가 이거 절반으로 요약해서 봤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왜 하느냐, 일을 왜 하느냐. 이게 너무 벌키하고 양이 많으니까 절반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해 볼래. 계산량을 줄여볼래.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원바이원 컨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뭐냐. 단지 이미지로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수 값이기 때문에 W 값이기 때문에
이 픽셀이 여기서 변하기 때문에 꼭 이미지만으로 볼 수 없고 변수가 원바이 원이라는 거지 이미지가 원바이 원이냐 뭐 하여튼 이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원바이 원을 집어넣습니다. 원바이 원을. 그랬기 때문에 뭔가 하면 원바이 원을 집어넣었다는 건 어떤 인풋 박스를 이거를 딱 절반에서 이거 원바이 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32 원래는 플러스 대가 64인데 이걸 절반 보고 봐서 집어넣었다 이런 개념인데 좌측 우측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좌측은 눌러보고 우측은 눌러보고 좌측은 눌러보고 우측은 눌러보고 이렇게 받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 더하기로 해놨으니까 수학적으로 연산량이 확 줄어드는가 봐요. 그래서 원바이 원 요걸 갖다가 바틀렉 레이어다 그렇게 절반으로 줄였다. 절반을 줄였다. 바틀렉이 병의 그 목이니까. 그래서 절반을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산량을 보면 358개인데 이게 없을 때는 아마 800 몇 메가 오퍼레이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절반가량 연산이 줄었습니다. 원바이론을 써가지고 이 계산을 다 뭐 열심히 했겠죠. 이게 854에 비해 가지고 오퍼레이션이 줄었다. 원바이원을 씀으로써 근데 많은 계산량을 이렇게 줄였다. 이걸 보면서 참 구글 사람들 참 고민 많이 했다. 참 연구 많이 했다.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개념을 살려보겠다. 이 개념을 효율적으로 써보겠다. 병렬 처리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게 연산량이 많아지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노력이 원바이 원을 집어넣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 됐습니다. 그래 여기 고약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오면 컨볼루션을 대충 해가지고 좀 요약을 해줘. 요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네가 인셉션 병렬로 다다다다닥 봐서 마지막 답하고 비교해봐. 그래 해서 백파라 해서 이렇게 푼다. 이게 구글 레시피거든요. 그 뭔데 뭐 알렉스보다 복잡하잖아요. 일단 개념적으로 뭐 직렬로 오다가 병렬로 가다가 또 이렇게 뭐 복잡하잖아요. 복잡합니다. 또 더 복잡한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스택으로 쌓은 거, 이런 얘기. 이게 이제 하나씩 쌓은 걸 인셉션이라고 하고, 이제 병렬을 하나씩 쌓아 넣었다. 인셉션 했다는 이런 얘기. 인셉션 영화도 있죠. 아마 인셉션 영화. 인셉션이 감염인가 뭐 그런 뜻인가. 뭐 인셉션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건데, 인셉션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 마지막 포시에서는 특이한 것은 FC, 풀리 커넥티드가 없다. 풀리 커넥티드는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뭐 1000개가 10,000개가 들어가니까 이거 없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이 장면입니다. Auxiliary Classification Output이라는 건데 이게 또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구글렛이 기발. 구글렛이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참 알렉스한테 찍고 나서 구글렛이 자존심 많이 상했는가 봐요. 엄청나게 연구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보조적으로 집어넣은 건데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정답인데 요 밑에 가서 정답을 한번 보여줘. 또 정답을 한번 보여줘. 그렇게 출발은 여기인데 이까지 가야 정답을 와서 백파라그래프씩 가는데 중간쯤 와서 정답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쭉 오다가 이쯤 돼서 정답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아마 레슨넷이 이거 보고 힌트 얻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구글넷이 먼저 나왔거든요. 정답을 미리 한번 중간에서 인젝션, 주사반을 찍어 넣듯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야,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래 오면서 이 정답 잊어버리면 미리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시험 중간에 치면 이거 반칙패.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정답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기발하다. 그래서 구글렛을 보는 순간, 야, 이 사람도 엄청 고민 많이 했다. 어저께 밤에 딥마인드에서 스타크래프트 했는데 참 재미있거든요. 재미있는데 참 그 사람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팀워크들이 굉장한 팀워크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혼자 하기 좀 힘들다.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뭐 전산도 해야 되고, 뭐 게임도 해야 되고, 뭐 한 사람으로 힘을 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도저히 융합이 아니고는 이 학문을 할 수 없겠다, 인공지능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뭐 인공지능만 해도 뭐 개인도 있고, 뭐 또 강화학습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화학습 쪽에서는 리인포스드 러닝에 대해서는 뭐 언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또 너무 좀 세분화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구글 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좀 어제는 딥마인드 팀이었지만은 이 구글에서 보는 순간 병렬 처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인젝션 해가면서 그러고 원바이원 넣어가면서 참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래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구글레시아가 여기서 대충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레즈넷이 이제 이게 중국 사람 한 걸로 아는데 깊이의 혁명을 가져왔다. 이게 구글넷에서 이제 깊이가 깊어지니까 정답을 좀 보여줬는데 이 레즈넷은 이제 또 레지듀얼 뭐 뉴럴 네트워크인데 레지듀얼 하는 건 나머지 잔상 잔영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저 정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문제지를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잊을만 하면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레즈넷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찍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인풋이 들어가면 잊을만 하면 보여주고 자꾸 복습을 해갖고 답을 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왜 깊이의 한계를 극복했냐면 쭉 가더라도 이 첫 번째 이미지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깊이의 혁명을 줬다. 그래서 이제 깊게 가서 이제 필터를 작게 썼어 해서 잘 맞췄다. 그렇게 레즈넷이 이제 모든 상을 다 휩쓸게 됩니다. 그 레즈넷이 이거 점프하는 거 개발한 아이디어다. 개발한 아이디어다. 여기 레즈넷에서 할 말이 좀 많은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레즈넷이 이렇게 있는데 직렬로 가다가 쭉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 두 칸마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두 칸마다. 그러니까 두 칸마다 이제 플러스인데, 이게 이제 X면은, 이 X가 이 플러스 대가 넘어가는데, 이 X를 갖다가 100% 넣지 말고 0.9를 넣고, 얘를 0.8을 넣고, 얘를 0.7을 넣고,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대충 제가 감각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게 뭐 사실 저도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갖다 미분값으로 봐가지고 어떤 미분값을 여기다가 뭐 이게 미분값을 집어넣는데 이걸 갖다 ODE 레즈넷인가 뭐 이름으로 나왔어요. 오디네이트 디퍼런셜 케이스에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값을 이렇게 꼭 1로 안 하고 어떤 조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조정해서 집어넣으니까 그럴듯하다. 그게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그러니까 헐 잘 낸다는 거예요. 니는 미분해서 집어넣었어. 내 같으면 그렇게 가능했어. 뭐냐? 여기다가 미분하지 말고 신경망을 집어넣지. 네가 신경망이 W가 어떨 때는 1 넣고, 어떨 때는 0.9 넣고, 어떨 때는 뭐 0.8 넣고, 네가 알아서 해봐. 여기다 신경망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이게 제 어설픈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잖아요. 여기다 신경망을 컨트롤러로 네가 집어넣었다 뺐다. LS팀에서 본 것처럼 재밌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레즈넷이 이제 뭐 그런 게 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경망을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고 내가 아이디어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키텍처가 됐다는 거예요. 발표량이 오늘 좀 많아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항성 플랜이고 근데 이게 기항하면 56인데 에라가 56 첨하면 높아져요. 20보다. 이게 왜 이러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레즈넷으로 이제 인풋을 점프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레즈넷에서 이제 수렴이 안 되는 깊이가 깊어지면, 이건 이제 깊이가 깊어지면, 이게 이제 답이, 에러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56층으로 가면은 이 에러가 증가하고 20층은 오히려 에러가 감소하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봐라. 왜 깊어지면 에러가 늘어나냐.
뭐 여러 가지 백팔가신 문제, 뭐 정보의 손실, 뭐 정보의 확대 등등등 딱 많이 있지만 이 사람 얘기는 뭔가 하면 답은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을 낸 거예요. 옵티마이제이션. 뭔가 하면은 대충 얘기하면은 축구장 11명이 뛰는데 100명 내면은 효율적으로 못 뛴다. 파라메타가 100개 있어야 되는데 파라메타가 1000개 있으면 효율적으로 옵티마이즈가 안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레지넷이 된 겁니다. 그러면 레지넷 쓰는데, 그러면 왜 두 칸만 쓰느냐, 세 칸만 쓰지. 그리고 아까 원반원 봤잖아. 원바이원에서 디멘션 축소한 다음에 속도가 빠르겠네. 원바이원스만 집어넣으면 안 좋겠나 해서 또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지넷을 정리를 해보면, 트레이닝 할 때 배치 노멀레이션을 했고, 이게 발음이 사비언과 뭐 이널레이션 방법을 쓰고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쓰고 뭐 러닝 웨이트, 미니 배치, 웨이트 디케이 다라바우스 안 썼다. 다라바우스는 안 쓸만해요. 그쪽에 뭐 점프하고 있는데 다라바 하면은 좀 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지넷 했는데 보면은 이제 VGG는 보면 이 크기가 메모리 양인데 크기는 대박 큰데 뭐 액큐리시는 좀 낮고. 근데 이제 레지넷을 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여기 레지넷 구글에서 메모리 작게 쓰는데 정확도가 좋고, 추천하는 거는 뭐 이 정도 금방, 이 정도 메모리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 뭐, 여기 관심 있는 분, 뭐 레지넷 뭐 101 쓸래, 레지넷 34 쓸래, 뭐 구글넷 쓸래, 이거 가지고 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목숨 거는 사람, 뭐 시간을 싸우는 사람, 뭐 컴퓨터 용량을 사는 사람, 그럼 이거 연구해야 되겠죠. 근데 난 이미지만 필요해. 뭐 아무거나 줘. 난 뭐 메모리도 많아. 그만 이거 쓰시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많이 유행하는 거, 알려진 거고,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드 아키텍처를 보시면, 여기서 CNN을 거쳐가지고, 풀링을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 해서, 여기다가 네트워크를 하나 집어넣어요. 뉴럴 네트워크 하나 집어넣었어요. 마이크로 네트워크를 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한번 해보고 판단하고 한번 해보고 판단하고 신경망을 갖다 집어넣으면 풀리 커넥터를 한 번씩 집어넣으면 안 좋겠냐 했는데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가 봐요. 2014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다. 뭐 기발하지 않아도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러고 이것도 멀리 점프해서 또 가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매핑인 디프 이렇게 이게 처음 가서 뭐 저쪽 가서 한번 보내주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와이드 대준이는 이렇게 필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K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풀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근데 이걸 좀 넓게 봐서 해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이드하게 쓰고 있다. 와이드 레주들 있다. 뭐 흥민처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보면 어그리게이터니까 구글처럼 병렬로 해가서 모으고 이라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대충 보면 이제 이해되시겠죠. 병렬로 가다가 모으고. 이게 디멘션이 안 맞으면 원바이 원너가 좀 맞춰내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대로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또 재밌는데 뭔가 하면 우리 드랍아웃 하는 건데 레지넷 쓰면서 훌린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걸 하나를 빼고 하다가 랜덤하게 이간 뺐다가 뭐 해서 하다가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드랍아웃 같아요. 스타캐스틱 뎁스인데 아무 데 가서고 한번 빼주는 것 같아요. 랜덤이 드랍 데이터, 랜덤이 드랍. 아무 데나 랜덤이 한번 드랍해서 뭐 어떻게 했다. 트레이닝 과정에 있어가지고 드랍아웃 할 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드랍아웃 시키는 것처럼. 뭐 이것도 재밌겠다. 야, 그래 참 재밌는 게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건 또 더 재밌는 게 이제 프랙탈이라는 건데 프랙탈을 보면 이미지가 들어오면 처음에 짧은 층에 들어오고 뭐 그런 중간점 멀리 그렇게 이게 또 롱소텀 메모리 같아요. 짧은 기억, 중간 기억, 긴 기억. 요게 다음 단계 넘어지고 그 다음 점프 여기 점프 요걸 점프한 거거든요. 요걸 또 점프한 거거든요. 그래 프락탈 개념에는 레주달처럼 점프하는 게 없어요. 이게 벌써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두 개를 점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를 또 점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두 개를 삽하다가 점프하다가 또 더 길게 점프하다가 이게 프락탈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겠죠. 야, 뭐 골치 아프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 같으면 저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생깁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술적으로 아무데나 막 연결해가지고 막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 눈에는 아무데나 연결한 것 같은데 마치 오히려 이게 더 인간의 신경방 같기도 합니다. 아무데나 막. 근데 자기 설명을 보면은 뭐 전부 다 연결됐다 하는데 뭐 아무데나 연결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보여주고 저기도 한번 보여주고 이것도 여기도 한번 보여주고 저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는 가면 트레이닝 어떻게 시킬 것이냐 뭐 등등 뭐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스키즈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또 원바이 원가 디멘션 해갖고 뭐 짜갖고 익스펜션해서 하는데 이 요지가 뭔가 아마 알렉스네 레벨의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는데 50분의 1의 용량 가지고 했다. 굉장히 컴퓨터 작은 사람이 좋겠죠. 50분의 1의 용량 가지고 알렉스네 레벨을 맞춰냈다 하는 게 또 스키즈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CNN 아키텍처인데 케이스 스타디를 알렉스네, VGG, 구글의 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히 설명하고 뭐 나머지 아까 뭐 네트워크라든가 와드넷, 레전넷, XT, 스타캐스틱, 뭐 댄스넷, 프랙탈넷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랙탈넷 참 재밌어 보이는데요. 스케줄넷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동물농장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걸 뭘 뽑았을 것이냐 하는 건데 이걸 아키텍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VGG, 구글 레즈넷은 대부분 쓰고 레즈넷이 이제 디폴트, 베스트 가장 좋은 디폴트다. 디폴트라는 건 다 아시죠? 그쪽이죠. 자동으로 매겨져 있는 거. 속된 말로 자동박.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레즈넷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 트렌드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당연히 점프해서 레즈넷을 써야 되겠죠. 그러고 주된 연구 방향이 레이어를 갖다 스킵하거나 연결하는 거나 이런 거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은 깊이와 와이드에 대해서 레지널 네트워크 쓴 거다. 다음 강의에 나래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CNN 아키텍처다. CNN 건축이다. 건축은 뭐냐? 종합예술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기법에서 다운받아 그걸 재현시켜 보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되지만은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공식명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서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딥마인드에서 스타크래프트 2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야, 저기 군사적으로 이용될 때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겠다 하는 좀 소름 끼치는 군대를 이동하는 거니까 작전권을 갖다가 이게 인공지능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끔찍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 구글 딥마인드 팀이 팀워크로 움직인다. 굉장히 많은 팀워크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빨리 인공지능이 문화가 좀 잘 정착돼서 제도적으로 좀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동호회 내지 이렇게 각자 움직이는데 인공지능 대학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국가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누군가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